오늘장 중심 이슈가 될 기업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시대의 이 산업 패러다임을 읽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룹 등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는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볼 건데 저희가 이런 변화나 패턴에 민감한 이유가 최근에 이 변화들이 2001년 닷컴 버블 때랑 조금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때 어떤 패턴으로 주가들이 움직였는지 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90년대 말이었죠. 예.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이 버블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 근본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자본시장은 크게 세계적으로 보면 예. 은행 중심의 국가가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돈을 수급받아서 움직이는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은 자본시장형 그 경제로 돌아가고 독일이나 일본은 은행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두 개가 하이브리드 된 국가였고 2000년대 초반이 뭐냐 하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그때 바로 버블이 터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버블을 보면 시가총액 2000년 3월 피크를 쳤을 때 시가총액 상위 15개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7개입니다. 항상 버블은 자본시장에서 필요악이고요. 버블은 어떻게 보면 버블을 통해서 기업들이 쏟아내지고 또 강소기업이 살아남는 미국도 닷컴 버블 때 구글이 살아남을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는 자본시장이 필요악이기 때문에 버블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강세 나타나는 걸로 좀 긍지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파괴적인 변화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씩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올해 국내 기업들의 특히 뭐 10대 그룹들의 시가총액 변화들을 좀 살펴보면 주도주가 좀 변하고 있구나는 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바뀌었다고 봐야죠. 바뀌었다고 보시는. 예. 우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8월이 왜 8월 기준이냐면 당시 밸류업 간담회를 8월 달에 했어요. 그때를 중심으로 지난주까지를 보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사실은 하나그룹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외시했던 중우장대 특히 방산, 조선이었는데 이 두 개가 주도주로 바뀌었다는 게 있고 반대로 하락한 곳을 보면 삼성그룹, LG그룹이 가장 대표적인데 포스코그룹 여기는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차 전지와 반도체 주도주에서 조선 방산주로 많이 주도권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화면에 준비한 표를 보니까요. 6개월 남짓한 기간인데 하나그룹의 시가총액이 40조에서 7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이 뛰었습니다. 눈에 띕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도 이 계열사들이 나쁘지 않죠. 어땠습니까? 하나그룹이 가장 돋보였죠. 특히 올해 들어서. 특히 하나그룹은 최근 한 석 달 사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을 보면 이 트럼프 2기 정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은 지금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관세에 그나마 자유롭고 국제 정세 특히 그 방위산업 유럽과 미국의 정세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그룹주와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영향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표죠. 여기서 봐야 될 게 저희가 한화 얘기하면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는 게 그 중에서도 일단은 연초 대비 주가가 이제 2배 올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방산 기업이죠. 원래는 비행기 엔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협정에 들어가면서 국제 안보 지형의 변화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 2기 정부가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미국 세계 경찰 노릇은 못 하겠다. 너희 안보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일단 유럽 쪽에서 특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안보 강화가 시작했고 국방비 지출도 높아지고요.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런데 국방비 지출이 높아지면 가능하면 가성비 좋은 무기를 쓰고 싶은데 이미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 좋기로는 이미 소문나 있고 예. 특히 한국은 한 70년간 이 분단 사태 때문에 늘 실증과 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유럽이나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를 더 선호하게 되고 특히 미국 무기가 전 세계 마켓 60%를 갖고 있는데 예. 미국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무기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사 이익을 지금 우리 기업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시는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논리들을 전개해 주신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 혼란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단기 급등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도 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3월 이후에 공매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죠. 지금 공매도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를 계속 멈출 수는 없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무조건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금융당국은. 이렇게 되면 급등했던 주가가 가장 먼저 일단 타격이겠죠. 그러면서 보면 하나그룹주는 이 공매도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렇지만 저는 조금 길게 보더라도 예. 이 방산주는 원래 계속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힘겨루기가 올 한 해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매도 영향에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주도주의 자리에서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3월에는 조금 피하고 4월에는 다시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오늘 저희가 시가총액 통해서 이제 주도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화그룹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화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삼형제들의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 이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화에너지를 IPO를 하겠다인데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은 이것이 승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구조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이 기업들을 가장 잘 보시는 분이 사실은 박주근 대표시니까 이 말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IPO는 이 한화그룹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그룹에서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화에너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화에너지의 지분 구조는 삼형제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김동선 사장, 부사장의 지분이 50대 25, 25 비상장 100% 오너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그룹의 승계를 위해서는 주 하나가 지주사지 않습니까? 예. 주 하나는 여전히 김동관 부회장이 5.4%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 형제는 2.1%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일 회장이 가지고 있는 22%의 주 하나 지분을 받아와야 되는데 예. 직접 받아오면 증여세가 너무 세금이라든가, 많죠. 예. 그래서 이 하나에너지를 지렛대로 좀 쓰지 승계 작업을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하나에너지는 주 하나의 지분 22%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알이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하나에너지의 총알을 뭘로 마련했냐면은 하나임팩트를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예. 하나그룹의 모든 M&A 투자는 바로 하나에너지의 자회사인 하나임팩트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김동관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지난 9월에 인사해서 하나임팩트의 대표이사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임팩트와 하나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 5천 지분 4.5%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2천을 주고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이 인수 자금이 7천억 가까이, 6천억, 7천억 가까이가 하나 에너지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도 승계 자금으로 쓰일 것 같고요.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아마 IPO를 통해서 이 주 하나 에너지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 이제 승계에 세금 안 내고 용이하게 승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그룹은 지금까지 한 최근 3년 구조조정과 모든 이 초점은 하나에너지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 밸류가 끝까지 올라가면 IPO를 하겠죠.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게 조금 유효할 수가 있는데 투자 전략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시나리오가 좀 바뀌곤 했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이 승계 구도가 생기게 되면 글로비스라든지 혹은 모비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가 투자 심리가 모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쭤봐야 될 질문은요. 한화에너지가 IPO를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자금을 넣고 있는 이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이라는 이슈 말고 승계라는 이슈가 이 이런 하나그룹주에 미칠 근데 영향. 이 삼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뭐가 유리하냐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네. 주 하나의 주가를 누려야 되겠죠. 네, 눌렀다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지금 하나에너지가 IPO를 해서 긴급 승계가 이루어지면 지금 하나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저평가 지금 눌러져 있는 주식은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차피 하나에너지는 못 사요. 예. 그죠? 비상장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 하나를 계속 더 낮춰야 될 거예요.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 내부에서. 그럼 주 하나를 봐야죠. 네, 투자는 그렇게 봐야 되고 현대자동차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이 씁니다. 현대모비스 주가 10년째 똑같아요. 현대차 그렇게 잘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눌려져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것이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거죠. 승계의 포인트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주도주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룹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주가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오늘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와 함께 마켓포커스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